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문경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유가족과 화재 진압 대원들에게 심리치료 등 후속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유가족에게는 사고 초기부터 1대1로 전담해 심리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설 연휴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경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지식산업센터와 창업 열린 공간을 동시에 유치했습니다. 새해 경산시의 정보통신기술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구상을 들어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을 살펴봅니다.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는 7일 기준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문경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유가족과 화재 진압 대원들에게 심리치료 등 후속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소방본부 심리지원단은 특별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전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상담 활동으로 긴급 심리 지원을 실시하는 등 전문 심리 상담사 12명을 투입해 유가족과 소방대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에게는 사고 초기부터 1대1로 전담해 심리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동국대 경주병원, 경북대 간호대학, 상주제일병원에서도 심리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설 연휴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영주시 보건소는 설 연휴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원 응급실 3곳과 병의원, 약국 등이 참여하는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와 동시에 대량 환자 발생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신속 대응반 출동과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등 응급의료 비상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양군도 9일과 12일에 보건소를 정상 운영하고 당직기관인 영양병원은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는 지식산업센터와 창업 열린 공간, 이 두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시에 유치했습니다. 경산 대임지구에 ICT 벤처 창업 집적지구인 임당 유니콘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조현일 경산시장 연결해서 정보통신기술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구상을 비롯해 올해 시정 운영 성과와 계획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산 시민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히 그동안 시정 발전에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기분 좋고 속 확 뚫리는 그런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바람이 차갑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봄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그 봄날에 활기찬 경산 이끌어가겠습니다. 네, 임당 유니콘파크 착공을 비롯한 지난해 성과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산시는 우리 1,300명 공무원들과 28만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이제 3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당 유니콘파크를 12월에 착공을 했고 소포트 인재 양성의 40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이제 개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13개 대학에 10만 명의 인재가 있는 대학 도시지만 이게 소중한 이 자산입니다. 사정한 도시죠. 축복받은 도시이지만은 여기 13개 대학에 10만 명의 인재가 어떻게 경전에 정주할 수 있을까 그 숱한 또 어려운 고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ICT 창업 도시를 만들겠다. 임당 유니콘파크, 이 창업 열린 공간과 경산 지식산업센터를 만드는데 특히 이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졸업생 중에서 이 사람들을 창업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구글 쪽에 이렇게 인재들을 뺏기는 것보다는
이 양성된 양질의 인재들을 경산에 잘 머무르게 할 수 있게끔 창업을 주도해서 이 임당 유니콘 파크에 꼭 스타트 기업으로 키워서 나중에 유니콘 기업으로 꼭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산시의 올해 시정 운영 계획도 말해주시죠. 이제는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제는 속도가 내야 되고 민선 8개월 출범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특히 이제 이 작년에 우리 새로운 도시 브랜드의 마이 유니버스 경산을 이제 출범을 시켰습니다. 언제나 경산이 이 경북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경산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항성도시로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상상 이상의 경산을 만들겠다. 그러자면은 우리 수도권의 버금가는 정주 환경 그리고 품격 높은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임당 유니콘 파크에 박차를 기하고 거기에 연계된 42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잘 이 기업 성장으로 순순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쾌적한 도시 환경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뭐 탄소 중립 ESG 하는데 경산도 거기에 발맞춰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고 특히 이제 이 수도권 이남에 유일하게 1만 호 주택 공공주택에 들어서는 대임지구에도 이 환경이라든지 또 주거라든지 또 청년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이 제일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남천강 하천입니다. 생태 하천을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 언제나 이렇게 스트레스에서 확 풀릴 수 있게 시민들이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고 쾌적하게 산소할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삶의 만족도 높이는 그런 일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경산 시민분들께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산이 이제 인구적으로는 경북의 3대 도시입니다. 하지만은 이 구미의 반도체, 포항의 2차 전지에 비해서 경산이 과연 뭘로 승부를 걸 것인가 미래 세대들한테 경산이 가장 좋은 여건은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 대도시 유일하게 이 지하철이 되어 있는 도시인데 특히 이제 10만 명의 대학생들, 13개 대학의 이 대학교가 있는 게 이게 경산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서 경산이 과연 미래 세대들한테 뭘 먹거리를 줄 것인가 그런 고민에 있어서 포항의 2차 전지, 구미의 반도체 버금가는 ICT 창업 후보 도시를 꼭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0개의 연구소와 우리 10만 명의 인재 또 수천 명의 교수들과 경산 시민들의 역량, 1,300명의 공무원들의 역량을 모아서 창업 도시, 특히 반도체로 가는 그 파이밸리 반도체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꼭 노력을 하겠고, 특히 이제 경산이 문화 관광 쪽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티 투어 버스를 도입해서 문화 관광 쪽으로도 전국에 경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고, 803이 국립공원으로 선격됐습니다. 그래서 생태 탐방으로든지 캠핑장 통해서 전국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명품 도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는 대구로 편입된 군위가 빠진 자리에 예천이 묶일지 울진이 묶일지 아직 선거구 획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거구가 조정될 예정인 가운데 7일 기준 모두 5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먼저 김태한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의성 출신으로 국무총리실 정무운영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편안한 삶 버리고 공직자로서 새롭게 봉사해야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의 희망은 윗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윤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청송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북지역 선거대책 부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한 점의 구설도 없이 우리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경북도에서 환경해양산림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부군수 부시장 등을 하면서 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세종대학교 초빙 교수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IT 추진본부 상임 부본부장을 지냈습니다. 30여 년 경제 실물 경제를 발전시켜온 강성주가 경제 회생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경상북도 의성, 청송, 영덕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 강성주 정치에 도전했습니다. 심태성 영덕대개랑 대표는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권력 다툼만 하는 정치를 이제 끝내고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를 할 때입니다.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고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17대와 19대, 20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김재원 예비후보는 방송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보다 앞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죠.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 그러니까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권을 갖는데요. 만약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바로 재외선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재외선거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뉘는데요. 주재원, 상사원, 유학생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국외 부재자, 해외 영주권자 혹은 주민등록 말소자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에 해당합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모두 투표하려면 미리 신고하거나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의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과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절차는 바로 이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 등록 신청 시스템에서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무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에 이어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납니다. 다만 재외선거인의 경우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등록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투표는 재외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고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를 찾을 수 없는 사람 또 있죠. 바로 배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입니다. 선상투표는 선상에서 팩스를 사용해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선상투표자의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 출력하는 특수 팩시밀리, 쉴드 팩스를 사용합니다. 이번 총선의 선상투표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이 기간 선장이 정한 날 하루 동안 실시됩니다. 선상투표 신고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승선 예정 선원은 서면 신고로,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홈페이지로 신고서를 전송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과 선원 여러분의 소중한 걸음도 함께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등록금 돈에 대한 가치도 또 이렇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돈에 관련된 문제가 좀 시급하다 보니까 공부만을 집중을 해서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그 성적으로 대학 진로에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대학생이 돼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공부까지 같이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중에 창업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정부 지원 사업 예산 총 금액이 좀 줄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이 많이 하니까 이런 관련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창업 지원금을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